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절대 대형 아파트 살지 마세요. 일찍 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로망이죠. 부모님 입장에서나 아이들 입장에서나 이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뭐 부모님 입장 또 뭐 저희들 어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만족을 한다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아이들까지도 그러냐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우리 집이 다른 사람의 집에서 거주하는지 또 우리 집인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다닌다. 아니면 뭐 2년마다 한 번씩 집주인이 전세금을 많이 올려달라고 그랬다. 부모님들끼리 얘기 나누시는 거 있죠? 이런 얘기를 애들이 다 듣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마음속에도 집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였구나. 또 이사를 가게 되면 또 다른 학교로 이사 가나?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집이라는 거는 부모님 또 우리 애들까지 해서 우리 모두의 로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내 집 마련을 처음 했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니도 처음으로 우리 집이라는 걸 마련했을 때, 또 당신 집이라는 것을 마련했을 때, 그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이었고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게 우리 집이란다. 이제 우리도 우리 집이 생겼단다. 아직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한 후 우리가 처음으로 마련한 그 내 집이라는 것도 쓸고 닦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정말 이게 내 집이구나라는 그런 소중함을 알 수가 있었죠. 이런 마음이 우리 아이들 또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우리 집이 생겼단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도 기뻤거든요. 또 우리 아이들도 이게 우리 집이란다라고 말을 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 거 보면 이 첫 집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먼저 소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집 마련이 처음으로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하다는 거죠. 뭐 집이 적으니까 당연히 아담하겠죠. 이렇게 소형이고 이렇게 아담하고 하지만은 이 내 집이라는 점에서 뭘 한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러한 만족도가 바로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집의 공통점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하다는 거냐. 또 행복 중에서 또 중요한 거 소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소형이라서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형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돈을 벌 수가 있고 돈 좀 모을 수가 있죠. 또 경제적으로 여유로움을 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 생각나는 거. 이제 대형 평수로 한번 가볼까라는 그런 욕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뭐 15평 아파트, 18평 아파트 사시면서 30평대로 가게 되면 대만족이죠. 근데 이제 30평대에서 또 20몇 평대에서 갑자기 뭐 50평대, 60평대 이런 대형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라고 하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또 이해가 되죠. 그런데 막상 또 일시적으로 돈이 들어와서 또 한때 또 사업이 잘 돼서 또 한때 장사가 잘 돼서 그래서 본인이 이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나는 장사가 잘 될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계속 이처럼 불로소득이 계속 증가될 거야. 라고 믿고 대형 아파트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러한 생각으로 대형 아파트를 가게 되면 일단은 대형 아파트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기쁘죠. 맞습니다. 당연히 기쁘죠. 뭐 한 20평대 살다가 뭐 50평대 이사 가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나 이 부모님들 생각은 요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너무 갑자기 이렇게 집을 옮기는 게 이게 잘하는 짓인지 좀 걱정이 된다. 그리고
네가 무슨 돈이 그렇게 큰 돈을 벌기에 이렇게 대형 아파트로 이사 가는지. 물론 아들, 딸들이 잘 돼서 좋겠지만은 그러나 너무 급격하게 지평수를 크게 옮기는 거 아니냐. 다소 걱정이 된다. 이 부모님들은 인생을 오래 사셨기 때문에 요런저런 걱정을 하시죠. 근데 정작 본인들은 그런 걱정을 안 해요. 나 이제부터 잘 나갈 거야. 지금까지 잘 나갔고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상 버는 그런 수입이 창출될 거야.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대형 평수 아파트로 이사를 온 거니까. 아이들 생각은요? 아이들 생각은 아직 아무 생각이 없어요. 다만 집이 커졌다, 신난다, 즐겁다 이런 생각밖에는 못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 대형 아파트의 거주는 다소 부담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본인들은 내가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상 벌고 앞으로도 계속 잘 벌릴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막상 대형 아파트에 딱 들어선다면 어느 정도 이 부담이라는 거는 당연히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아파트 거주는 한편으로 보면 기쁨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부담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형 아파트 거주하게 되면 먼저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로 달라지는 거는 이사를 한다라고 하기 전에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뭐 20평대하고 30평대야 인테리어를 한다라고 뭐 해봤자 그래서 몇백만 원에서 뭐 1,000만 원 돈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 웬만큼은 꾸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평대, 60평대 이런 인테리어 비용은 이걸 뭐 몇백만 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최소한 몇천만 원 단위로 이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가구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소파도 바꿔야 되고 장식장, 뭐 장식장도 뭐 이왕이면 뭐 백만 원짜리 뭐 식탁만 하더라도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책상에다가 침대에다가 그런데 소파도 바꾸고 책상도 바꾸고 침대도 바꿨는데 보니까 옷장을 안 바꿨어. 그러면 그게 눈에 밟히는 거야. 예, 그 옷장까지는 살 생각은 없었다. 또한 장식장까지는 살 생각이 없었는데 그게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지나고 또 1년 정도 지나면 반드시 또 뭐 장식장이 됐든 옷장이 됐든 그동안 사지 않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수백만 원, 또 몇천만 원 들어가지고 그걸 또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구 부분에 대해서도 돈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전자제품, 뭐 냉장고 바꿔야죠. TV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렴만 하더라도 그냥 40인치 TV를 봤다면 그렇지 않나요? 80인치도 되고 이왕이면 큰 인치의 그 TV를 좀 보셔야 되고 또 이왕이면 이제 풀 HD급에서 UHD급으로 또 바꾸셔야 되잖아요. 이제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또 주방용품들도 바꿔야 되고 더 나아가서 보면 이제 자동차도 이제 또 바꾸셔야 되잖아요. 왜? 윗집하고 아랫집하고 이 자동차를 보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하고 약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높이가 또 높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자동차까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즉 대형 평수 아파트로 거주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의 생활 태도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생활 태도가 더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 태도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생활 태도가 대형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됨으로써 이왕이면 좋은 거, 이왕이면 큰 거, 이왕이면 비싼 거.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벌고 있는 요 한 달에 얼마 들어오는 돈이 평생 자기한테 들어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 확신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1년이 들어올지 2년이 들어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앞으로도 영원히 이런 돈이 들어올 거야 라고 그런 생각하에 이런 물품들을 구입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달, 두 달 살다 보면 또 달라지는 게 있어요. 비용이 이제 달라지는 건데요. 이제 대형 아파트 사니까 자연스럽게 관리비가 증가가 되겠죠? 또 생활비가 증가되죠? 교육비도 증가되죠? 본인이 쓰고 다니는 용돈도 증가가 되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저것을 또 구입을 해야 되니까 가소비가 증가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대형 아파트에 사시면서
비용은 증가가 되는 반면 삶의 만족도는 그냥 보통이에요. 일반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비싼 거 사면 내가 막 기뻐야 되고 나 행복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식상하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더 비싼 거, 이왕이면 더 큰 거, 이런 식으로 눈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마음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이제 서서히 뭐가 생기냐 하니까 괴리감, 갈등, 또 내적인 마음속에 갈라짐이 생긴다는 거예요. 풍요 속에 빈곤이란 말이 있죠. 이처럼 본인들은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쪽이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자신의 마음 한쪽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갈라짐은 자기 마음속의 갈라짐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이 본인 탓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상대방 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당신 때문이야, 당신 탓이야. 서로가 서로에게 탓을 돌리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잘 나가는 일도, 그렇게 잘 되는 장사도, 그렇게 잘 되는 사업도, 또 불로소득 기타 등등이 생겼다면 이제 일이 서서히 꼬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품위는 증가됐는데, 소비도 증가되었는데 예전 수입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전 수입조차도 서서히 감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사진 속에 나오는 것처럼 갈라지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남자는 술로 밖으로 돌아다니고 여자도 밖으로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부동산 가격까지, 이 소형 평수에 비하여 이 대형 평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승폭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락폭은 많고요. 더 중요한 거, 내가 이 대형 아파트를 이제 팔고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부동산에 던져놔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내가 취득한 금액에서 몇 천만 원 더 깎아줘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더 문제는 이 집에 들어오면서 인테리어 비용 몇 천만 원 들어갔죠. 가구니 뭐니 산다고 또 몇 천만 원 들어갔죠. 이 와중에 내가 취득한 금액보다 몇 천만 원 더 싸게 던져도 안 팔린다는 거. 그러면 말 그대로 매덕이 여기서 깨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주택이라는 거는, 내 집이라는 거는 거주 플러스 투자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소형 평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면서 투자의 목적이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형 평수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면서도 이런 불만족이 튀어나오고, 또 투자에 있어서는 강남에 있는 지역, 아니면 각 광역시급의 핵심 지역, 그런 지역 빼고의 대형 아파트들은 이 투자의 목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왜? 대형 아파트 가격이 소형 아파트 가격보다 상승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가격까지 휘청하고, 또 부동산 가격까지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결국 본인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어색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본인에게 맞지 않는 대형 평수 아파트의 거주는 대형 평수에 맞는 재산과 또 대형 평수에 맞는 인격에 대한 준비, 요게 이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대형 평수 아파트 거주라는 거는 안 좋은 기운들만 본물 터지듯이 터지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 본인과 본인 가정을 망하게 하는 거, 요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대형 평수 아파트 거주라는 겁니다. 작은 마무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여러분, 첫 집, 내가 처음으로 가진 그 집, 그 작은 집의 그 설레임을 한번 해보세요. 그 첫 집을 생각한다면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적당한 크기의 집에서 알콩달콩 그냥 좁게 사는 거, 그것이 바로 행복이지 않을까요? 나가는 돈을 줄이고 들어오는 돈을 넓히는 거, 이것이 바로 행복한 재테크가 아닐까요? 또한 이러한 삶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꿈꾸는 그런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차피 애들이 커면 분가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사시는 그 50평대, 그 60평대, 그 대형 아파트 집도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그냥 좋게 사세요. 처음부터 그 행복을 계속 이어나가셔야 되죠. 따라서 대형 아파트 거주는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매매가 됐든 한 번쯤 우리 집이 대형 아파트를 살면서 요러요러한 비용이 깨지고 요러요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요런 걸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나. 그리고 요런 부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본인들이 재테크적인 마인드, 또 삶에 대한 마인드, 또 부자에 대한 마인드, 요런 부분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본인들을 되돌아보고 대형 아파트를 거주한다 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대형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것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번, 20번 정도 생각을 하시고 이왕이면 안 들어가시는 게 더 낫다라고. 차라리 앞서 말씀했듯이 작은 집에서 알콩달콩 그냥 좋게 사세요.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행복을 쭉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이상까지 배성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